근데 여기 PR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쁜 애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웬일이지? 베트남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얘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겸이입니다. 여러분, 라오스에서 16세면 괜찮다. 네, 이 말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일부 5060이나 노년층 그 여행자들의 라오스 내 그 아동 성매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20대나 3, 40대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다만 최근 라오스는요, 일부의 그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의 방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이 나가고 나서요, 현실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요, 예상대로 또 급발진하시고 화를 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화를 내는 모습에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쩌면은 제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라오스를 방문할 수도 있겠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없던 일도 아니고요. 또 중국의 1대1로 이후에 이 라오스라는 나라의 법 자체가 상당히 느슨해진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니까요. 저 또한 일전에 그 영상을 올린 목적은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주책 부리지 마라, 이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요, 일부 여행객들이 이 라오스의 법망이 또 느슨하다 이렇게 믿으시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는 걸 제가 자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또 감당할 수 없는 또 큰일을 치르는 걸 직접 봤고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도 그 불가능한 이 미성년자 문제를 유독 이곳 라오스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걸까? 제가 올린 영상은요, 정상적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물며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흥 여행을 하시는 분들조차 굳이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곳에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라오스 법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라오스의 관련법과 또 현실적인 적용 범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나이입니다. 어디서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오스는 16세면 성인이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라오스 법적 성인 기준은요, 한국하고 동일한 만 18세입니다. 라오스 형법 제258조하고요, 260조에서 만 18세 미만과의 그 성적 접촉을 엄격한 아동 성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라오스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변호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애가 나이를 속여서 몰랐다, 서로 합의하에 돈을 주고 한 거다, 네, 이런 변명은 라오스 법정에서는 단 1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건요,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로지 형법으로만 다스려지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과의 관계는요, 오히려 과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만 18세 미만하고 엮여서 적발될 경우에요,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라오스 교도소 시설이요, 여러분들 그 상상 이상으로 열악합니다. 그 험하다는 태국 감방도 여기에 비하면은 천국 수준이에요. 이런 곳에서 5년 또는 10년을 넘게 버틴다? 사실상 인생 종친다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형식적인 라오스의 그 법 적용 문제이고요. 사실 라오스가 이 법을 정상적으로 적용을 했다면은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우리 일부 여행객들이나 뭐 중국 애들이나 태국이나 뭐 베트남 등등 죄다 그 라오스 깜빵에 꽉꽉 차 있을 겁니다. 라오스 사식을 드시면서.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공안이나 그 나이반에 권고되면요 99%는 재판 전에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쉽게 돈 주면 빠져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뭐 베트남이나 태국도 뭐 반문화가 그렇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는 30만 킵 뭐 민자 같은 거 없습니다. 사실 과거 몇 년 전에는요 이 미성년자 사건 때문에 뭐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백인들도 있었고요. 처벌 수위도 상당히 강하게 적용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지금 라오스 관광 문화는요 유흥 쪽으로 굳어져 버렸거든요. 유흥 산업으로 발생되는 그 달러가 상당한 수준이라서 라오스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기존처럼 뭐 냉정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현재 라오스 공권력의 무기를 자유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그 유흥 관광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그 한 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들 잠시 눈을 감아주는 것, 네, 그것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뿌리는 돈이 필요해서겠죠. 돈이 떨어지거나 혹은 뭐 더 큰 돈이 필요할 때 이들은 언제든지 그 법이라는 몽둥이를 꺼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몽둥이에 가장 먼저 맞고 쓰러지는 게 바로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민자를 찾는 한국의 일부 여행자들이란 얘기입니다. 태국 애들은요 말이라도 통하고요. 중국이나 베트남 애들은 뭐 혈맹 관계라 빠져나갈 통로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대사관, 뭐 교민협회, 네, 당연히 이런 쪽으로는요 도움 절대 안 줍니다. 뭐 다른 것도 도움은 안 주지만요. 자, 가끔 라오스 여행을 오시는 그 여행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오스 성인은 16세다. 16세면은 남녀가 관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 이 16세 성인설이 그 굳어진 이유가 있긴 해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이 부분에서입니다. 라오스 노동법상 경노동이 가능한 최저 연령이 만 14세입니다. 또 보호자의 동의하에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만 16세로 정해져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식당 서빙이나 단순 노동을 하는 아이들의 나이가 딱 이 지점에 걸려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요 일반적인 서빙이나 그 청소 같은 기본 노동이지 유흥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유흥산업에 적용하시거나 뭐 남녀간의 거래를 적용한다. 네, 큰일 납니다. 또 라오스 법상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는 만 15세입니다. 약간 충격적이시죠? 근데 이게 또 공식적인 라오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뭐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요. 이건 이쪽 법이 그러니까 일단 참고는 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만 15세면 남녀가 동의하에 뭐 떡을 치든 뭐 물고 빨든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 법을 근거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부분이 일부 그 라오스 전문가 행세를 하시는 분들이 그 내세우는 그 라오스 아동 성매매의 당당한 법적 기준인데요. 라오스 법에서 말하는 이 15세 성적 동의 법령은요. 주로 이 또래 집단이나 현지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강간죄를 적용할 때, 즉 니들이 사귄 거냐 아니면 너 강제로 당한 거냐, 네, 이 부분을 따지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죠. 외국인과의 관계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팩트입니다. 일부 여행객들처럼 돈이나 물건을 대가로 이렇게 지불을 하는 순간요, 그건 합의가 아니라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 카테고리로 바로 넘어가는 게 이 법의 실제 취지예요.
거기에 그 아래인 뭐 12세에서 15세, 네, 현실적으로 건드리는 순간 즉사입니다. 라오스 법은요,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아이들한테 돈을 주든 안 주든 그 관계 자체를 맺는 걸 무조건적인 아동 성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그 어떤 합의도 통하지가 않아요. 일부 여행객들이 뭐 준 뭐 30만 깁? 예, 이건 화대가 아니라 그냥 범죄의 증거물이 될 뿐입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공산국가라서요, 화대라는 게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 15세가 넘었다고 안전할까요? 한국 나이로 한 16세에서 한 17세 정도 되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라오스 아동착취 관련 법은요, 외국인이 미성년자를 유혹하거나 선동해서 성적으로 이용하는 걸 오히려 더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민자들한테 돈 주고 데리고 나가는 거, 네, 그거 절대 공안들은 로맨스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푼돈 주고 이용하는 추악한 범죄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 조금 전에 만 16세면 부모의 동의하에 근로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러다 보니까요, 현지 그 업주들이나 일부 가이드나 뭐 또는 브로커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뭐 안심을 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16살 넘었어. 라오스에선 일할 수 있는 나이야. 문제 전혀 없다. 그리고 뭐 실제 라오스 친구들도 이 나이 때 술도 이제 마시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노동이 가능한 나이하고요, 타인하고 이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는 전혀 다릅니다.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거는 16살에 가능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랑 그 침대에 들어가는 건 만 18세 미만은 무조건 아동 성범죄로 취급됩니다. 업주들은 여러분들 그 주머니 속에 돈 뜯어내려고 노동법 슬쩍 뭐 들이대면서 안심을 시키는데요. 아, 라오스는 16세면 되는구나. 주인이 뭐 신경 쓰지 말라는데 뭐 굳이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러고 업주 말만 뭐 듣거나 가이드 말 듣고 신나게 노십니다. 결국 이러다가 사고 터지고 공안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럼 업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른다. 뭐 우리는 술만 판다. 지들끼리 좋아서 나간 건데 내가 어떻게 아냐. 거의 99%는 이렇게 발뺌하고 그만입니다. 이미 불법적인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안이나 그 나이반하고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적 책임이나 그 독박 누가 쓸까요? 16세라고 믿고 좋아했던 분들이요,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됩니다. 왜냐고요? 라오스법은 이미 만 18세 이하면 미성년자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게 셋업이 아닙니다. 이게 셋업이에요. 본인이 믿고 있던 라오스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가장 큰 그런 덫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진짜 라오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그 흔히 가는 총나오나 그 KTV 같은 대형 업소들 있죠. 여기는 그래도 대놓고 영업하는 곳들이라 나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곳들도 법적으로 따지면 전부 불법입니다. 라오스는요, 한국처럼 일종이니 이종이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곳은 공산국가라요. 옆에 여자를 앉혀서 술 마시는 거 그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는 싹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허가가 이제 레스토랑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KTV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PR거리나 뭐 접객원들도 식당 서빙 종업원으로 등록되거나 뭐 아예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단속이 뜨면요,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술병 들고 일하는 척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명찰을 띄고 손님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던지요. 지금 총나오나 이 KTV가 번듯해 보이는 건요, 법이 지켜줘서가 아니라 공안들한테 돈 찔러주고 잠시 눈을 가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단속 나오면 그날은 다들 문 일찍 닫고 하루 쉬는 거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쪽 계열은 만 18세라는 선을 가급적 지키고 있어요. 라오스 법상 술집은요 만 18세부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 리스크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어린애들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뭐 일부 한국인들 총나오나 지방 그 시골 총나오는요 뭐 아예 이것도 안 지키는 곳이 태반이긴 하지만요. 제가 왜 총나오나 KTV가 라오스 여행의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라오스는 애들 중에서 중학교도 안 나오고 이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애들이 천지예요. 부모를 모셔야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너무 일찍 출산해가지고 또 애들을 또 키우는 그런, 애가 애를 키우는 그런 애들도 흔하잖아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요 식당이나 호텔 청소 또 주방 보조 같은 그런 하급의 일을 하게 되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다른 길을 갑니다. 식당 월급으로는 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게 이 라오스의 현실이잖아요. 얘들도 알아요. 식당 일을 하느니 유흥가에서 일을 하고 그냥 몸 한번 파는 게 훨씬 쉽고 돈도 많이 된다는 걸요. 그런데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총나오나 뭐 KTV나 이런 데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업주들도 받아주지도 않고요. 물론 뭐 대놓고 애들 데리고 장사하는 곳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만 18세 이상은 돼야 일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일부 여행객들이 좋아하시는 그곳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총나오나 뭐 KTV 같은 만 18세 기준에 못 미치는 애들이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식당 가서 쎄 빠지게 일해봐야 하루 10만 킵도 못 벌어요. 또 좀 더 벌 수 있는 그나마 버젓한 술집들은 나이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곳이 바로 이런 판자촌 30만 킵, 40만 킵 이런 업소들입니다. 제가 자꾸 30만 킵 업소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곳에서 일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 정식 업소를 가지 못하는 어린애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걸 아는 일부 여행객들이 이런 곳들만 찾아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요. 여기는 법도 없고 뇌물로 지켜줄 그런 사장도 없습니다. 또 그런 곳인 줄 알기 때문에 의외로 공안이나 이 나이반의 출입도 자주 있는 편이고요. 뭐 물론 대부분은 삥을 뜯으러 오는 겁니다. 결국 국가가 정해놓은 만 16세 이상 노동 가능이라는 이 기준선이요, 오히려 이런 어린애들을 더 위험하고 더 통제받지 못하는 그런 절벽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뭐 라오스의 책임이겠죠. 일은 해야 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정식 업소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더럽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총나오도 싫고 로컬 느낌이 좋다, 또는 나는 더 싼 곳, 더 어린 애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이걸 또 라오스의 감성이라고 또 애써 포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으로 또 그런 뒷골목을 찾아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뭐 여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요, 국가도 보호하지 않는 그 아동 성범죄 현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KTV나 이 총나오에서도 거부하는 이 어린애들이 일하는 판자촌에서요,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총나오는요, 뭐 사장이라도 나서가지고 공안이랑 쇼부라도 치겠지만요, 이런 곳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공안으로 넘어가고요, 업주는 벌금 내고 한동안 그냥 문 닫으면 끝입니다. 그럼 어린애들은 어떻게 되냐? 한 며칠 고향 시골집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조용해지면 옆집에 와서 다시 일을 해요. 이게 끝입니다. 현지인들은 잡아봐야 뭐 돈도 안 나오고 감옥에 넣어봐야 밥값만 나오니까 잡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행객들 계좌에 있는 돈, 네, 여러분의 돈 다 빼내가는 거, 네, 그게 세상의 결말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라오스에 방문하실 때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뭐 유흥가든 30만 끼비든요. NGO나 뭐 언론들은 한국인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다소 과장이 심한 얘기예요. 이 문화는요, 이미 예전부터 이 백인들이 시작했고요. 중국 애들하고 태국 애들이 활성화를 시킨 아주 오래된 문화입니다. 그 후에는 일본 애들이 한참 휘젓고 다녔고요. 결국 한국은 거의 끝물에 발을 담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유난히 왜 한국인들만 부각이 되냐? 이 말이죠. 만약 운이 나빠가지고 단속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일단 중국 애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중국 자본의 목매는 라오스에서는요, 쉽게 중국 애들 단속 아예 못합니다. 클럽에서 싸움이라도요, 중국 애들은 가드조차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게 여기 현실이에요. 경찰도 안 불러요. 태국 애들은 어떨까요? 얘들은 일단 말이라도 통합니다. 뭐 어찌저찌 해서 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 또 오랜 시간 같은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처럼 대하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태국 이산이나 뭐 라오스가 애초에 같은 민족이라서 법적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공산 혈맹이고 또 형제 국가인 베트남은요, 당원끼리 교류가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라오스는요, 매년 그 김정은 생일에 꽃다발 보내주고 돈 보내주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974년도부터 이 북한하고 혈맹을 맺고 형제 나라로 지내는 투철한 이 공산 국가가 라오스예요. 라오스 공안들 눈에는요, 한국인은 그저 돈줄일 뿐입니다. 특히나 고위 공안들일수록요, 일부 한국인 여행객들의 그 탈선을요, 자본주의자의 추악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라오스 내에서 대부분의 강력 사건은 중국인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도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전혀 다릅니다. 약간의 뭐 마약만 소지를 해도요, 며칠간 페북 뉴스에 도배가 됩니다. 사실 뭐 중국 애들이나 현지인들은요, 마약 얘기는 평상시에도 매일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라서 이 정도는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인은 그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중국이나 뭐 태국이나 베트남은요, 여기서 VVIP 투자자고요. 우리는 그냥 뜨내기 손님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단골들한테는 슈킹을 안 치지만요, 우린 여기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뭐 금욕하고 살아라 혹은 도덕책처럼 행동해라, 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노는 거 좋아하고 50 넘은 그 한량일 뿐이거든요. 유흥도 아주 좋아합니다. 제 지난 영상이 200개가 넘어요. 거기에 총나우도 있고 뭐 술집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유흥 관련 소개 영상도 넘쳐납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놀더라도 급은 좀 지키자, 네, 그런 얘기예요. 성인들끼리 뭐 딜을 하든지 로맨스를 하든 연애를 하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뭐 약간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뭐 일탈 정도로 치부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여행객들이 나는 로컬이 체질이다, 나는 어린애들이 최고다 이러면서 주로 30만 끼 판자촌이나 어린애들만 찾으러 다니는 거, 네, 이거는 낭만도 아니고 감성도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아동 착취이고 범죄일 뿐이라는 거죠.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안 걸린 것뿐이지 그게 본인의 실력이라 착각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예요.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네, 이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운 좋게 안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반화해가지고 또 본인의 인생을 배팅하는 게 또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라오스는 지금도 가난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요. 삑만 뜯고 길거리에 내몰고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런 30만 끼 판자촌이나 어린아이들의 매매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솔직히 그 지저분한 데서 그게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뭐 취재차 가보기는 했는데 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던데. 라오스는요 조용히 힐링을 하면서 지내기엔 참 좋은 곳이지만요 그 가난을 이용해 가지고 인생을 즐기려는 또 일부 외국인들한테는 그 누구보다도 냉혹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게 또 라오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도 못하는 짓을 왜 라오스에서만 당당하게 하시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떡 전문 유튜버들이 하는 말 그거 다 믿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주변국에서 이미 사고치고 쫓겨와가지고 겨우 라오스에서 그 구라로 연명하는 사람들 얘기가 모두 진실이라고 믿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뭐 30만 킵에 좋은 데 있으니까 오라. 네, 이렇게 하는 거요. 그거 유튜버 아닙니다. 그냥 브로커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즐기시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곳에서 성인들하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라오스 사람들도 그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법은 뭐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 문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비엔티안이나 뭐 타켓이나 또 박스의 공화들 또한 현재는 눈 부릅뜨고 셋업거리 있나 없나 찾아다니는 거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300만 킵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들도 관광객들 돈이 절실해졌거든요. 지금 이제는 전하고 다릅니다. 만 18세 이상은 라오스든 태국이든 뭐 20살 차이든 뭐 40살 차이든 다 같은 성인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돈을 썼더라도 이것 또한 또 능력 중에 하나니까요. 저도 나이 차이 같은 거 뭐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굳이 어린애들이 내몰린 그 비극의 현장에는 본인의 노를 던지지 마시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라오스는 사고 터지면 이 모자이크 따위는 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대신 뭐 돈 주고 합의 끝나면 관련 기사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또 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로 화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재 라오스의 현실입니다. 저는 무조건 제가 정답이다. 뭐 나는 뭐 착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 뭐 쥐가 사는 거지. 뭐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책임 가능하다. 나는 괜찮아.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접는 겁니다. 다만 저는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온갖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뿐이에요. 판단 또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박스에서 겸이었습니다. 잠시 오늘 태국발 뉴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라오스 부모가요 15세 딸을 태국 우론탄으로 건너가서 중국인한테 팔다가 잡힌 사건입니다. 이제는 라오스 내에서도요 예전처럼 애들 문제를 뭐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피해가지고 국경 넘어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행히 부모나 중국인이나 전부 검거되고요. 아이는 구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세상은 변하고 라오스도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만한 라오스는 여기에 없습니다.